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민경라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통일부 등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통주제인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를 시작으로 각 부처의 개별 주제 보고 및 전체 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실무회담에서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회식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10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참가 및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비무장지대 DMZ. 이곳을 사진으로 기록한 이가 있습니다. 사진가 박종우 씨를 통일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당국. 군사지대에서는 365일 24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평화지대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 2km. 이곳을 사진으로 기록한 박종우 씨를 만나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한 전시관. 비무장지대 DMZ를 주제로 한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된 사진작품에는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DMZ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작품을 공개한 박종우 씨를 만나봤습니다. 2010년에 그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서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를 기록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9년 11월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7, 8년 그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평소 DMZ는 민간인의 통제가 금지된 곳이지만 기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촬영이 허락됐습니다. 민감한 군사지역이다 보니 무엇 하나 쉬운 촬영이 없었다는데요. 정찰병들이 늘상 다니는 정찰로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서운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도 자연의 신비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때는 무기도 굉장히 많고 군사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빈번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평화롭고 일반적인 그냥 자연의 모습, 그런 점이 도리어 저는 놀라웠어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 원형을 오롯이 간직한 풍경들. 하지만 박종우 씨는 이러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산은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이라는 봉우리예요. 이 앞으로 이제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지금 이 산은 북한 쪽 비무장지대예요. 이 바위산 안에 북한에서 이런 기관총 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총 진지 안에 기관총을 다 안에 넣어놨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아름다운 금강산도 이렇게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픈 감정이 들었었죠. 그저 이 풍경을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종우 씨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DMZ 군인들의 애환과 철책 너머로 보이는 북한 사람들의 삶을 사진 속에 표현했습니다. 북한 군 막사가 아닌 일반 동네도 많이 보이는데 그 동네들은 북한이 이제 평양 같은 도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지만 비무장지대에 근접한 마을들은 아주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낮은 기와집, 그리고 교통기관도 주로 소달구지,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평화롭구나, 전원적이구나, 이런 낭만적인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사진집 전문 출판사 슈타이들에서 올해의 사진집으로 선정되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 출판사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독일 출판사 사장이 자기가 어릴 때 동서독 분단 시절이었고 그 자기가 어릴 때 놀던 친척집이 바로 그 동서독을 가르는 철조망이 있는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철조망을 계속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근데 동서독은 통독이 되자마자 정부에서 그 철조망을 순식간에 없애버렸어요. 기록이 거의 안 남아있어요.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는데 한국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독일 국민한테도 꼭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종우 씨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표현된 DMZ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GP는 정말 유럽의 성체 같죠. 아주 경계도 잘 돼 있고, 또 이 GP를 그동안은 촬영한 적이 없어서 민간인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찍어서 공개를 했거든요. 제가 유럽의 출판사에 가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워하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이런 시설이 있었느냐고 놀라워하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박종우 씨가 자신의 작품으로 세계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시장 문에 처음 들어오면은 오늘이 정전 며칠째인지를 제가 붙여놨어요. 23,500 며칠째인데 이렇게 정전이 된 지 23,000일 이상이 지나는 동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항구적인 평화가 오지 않고 전쟁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는 사람들이 좀 더 알기를 바라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남북 분단의 긴장감이 숨어 있는 곳, DMZ. 그곳의 모습이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년 전 겨울, 온 나라를 발칵 뒤집히게 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21 사태라 불리는 이 일 때문인데요. 어떤 일일까요? 통일발자국에서 알아봤습니다. 전시 상황이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본인이 소속된 지역을 지키는 향토 예비군. 서울 북악산과 인왕산에 수도 방위와 관광을 목적으로 건설된 스카이웨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1.21 사태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당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을 찾아가 봅니다. (1968년 1월 21일) 서울 세검정고개에 31명의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대담하게 2열 종대로 딱 와요. 외투를 입고. 복장은 국군 복장인데 신발은 소련제 농구화를 신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다가 어디서 걸렸냐면 지금 세검정 상명대학교 상거리에 있는 세검정 파출소에서 걸려요. 지금은 부암동이 종로구인데 1968년도에는 서대문구였어요. 서대문 경찰서장이 형사 6명하고 길을 딱 막으면서 너네 누구냐? 연락 못 받았냐? 우리 특수부대 훈련 마치고 간다. 서대문 경찰서장은 거기서 쫓아오다가 이제 할 수 없이 관할이 넘어가니까 무전만 연락해주고 빠져요. 넘어오는데 여기서 미리 연락받고 있던 형사 2명이 길을 막아요. 막고서 못 가게 했는데 기관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최규식 경무관하고 찝차가 한 대가 온 거예요. 거기서 길을 딱 가로막았어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공비들이 기관총을 꺼내가지고 최규식 경무관을 쏩니다. 그 자리에서 가슴에 3발 맞고 끝까지
청와대 사수해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이 공비들이 이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일단 버스 안에다 수류탄을 몇 개 넣어요. 수류탄 넣고 총을 쏴요. 그래서 중학생을 포함해서 3명인가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10몇 명이 다치죠. 이제 완전히. 도망친 이들을 찾기 위한 군경 합동수색진의 수색작전이 시작되고 1월 31일까지 28명 사살, 2명 도주, 1명은 투항하면서 작전은 종료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그 시간 그곳에 있었는지는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는데요. 1.1 사태의 생존자, 김신조입니다. 옹계동 고개를 빠지다가 이제 내가 군인인데 또 들켰죠. 그래서 나오면 살려준다. 그때 내가 죽으려고 이제 자포가려고 그러다가 자꾸만 살고 싶다. 이게 인생이 뭐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포간다는 게 억울하고 내가 누굴 위해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자포가 안 하고 대항 안 하고 수단 당해놓고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 그가 속해 있던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 부대는 남측의 침투에 중요 인사를 암살하고 산업기지 폭파나 군부대 습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게릴라 부대입니다. 68년도 1월 9일 날 지령을 주더라고. 남조선 서울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습격, 박정희 목을 따라. 청와대 건물 그때 2층 건물이었거든. 그게 보니까 이북에서 우리가 모의 훈련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은 했죠. 언젠가는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뽑혀갖고 훈련을 가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 지령을 받은 이들은 1월 17일 개성에 있는 인민군 사단을 출발,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넘고 임진강 얼음판을 횡단해 3일 만에 청와대가 보이는 북한산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도로 훈련을 받았냐면 흔적을 안 남기고 와요. 법원리에서 남욱군 형제를, 우씨 삼형제를 만나요. 죽이니 마니니 얘기하다가 결국 안 죽이는 걸로 이 사람들이 밤에 늦게 풀어주면서 자기네 뭐 시계까지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근데 신고를 했어요. 그게 정보 군부대로 연락이 돼서 비상을 딱 걸었어요. 우씨 사형제가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거기가 군인들이 이제 구파발 의정부가는 도로에 쫙 차단돼 있단 말이야. 그때는 날이 안 밝을 때거든. 새벽이니까 지나가도 모르더라고요. 사모바의 비봉이라는 데 있어요. 그 승가사. 거기를 이제 올라갔죠. 그 밑에 가는 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수경제하고 이제 수경제하고 서울 내려다보는 거죠. 1월 21일 날에 낮인데 아침인데 날이 밝으니까 남산도 보이고 북악산에 청와대에 있는데 청와대는 안 보이는데 북악산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이제 보는데 아이기가 신고를 이미 됐으니까 막 혈기가 떠서 막 우리 찾는 거예요. 그날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의 풍경 속에는 아직까지도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1.2 사태 소나무입니다. 이게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 무장공비가 와서 교전이 일어나서 당시 수령 200년 된 요 소나무에 총알 자국이 15군데가 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를 지금 그런 사태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단의 비극을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50년 전에 68년 1월 20일에 죽었죠.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괴로움과 부모, 형제 미안하고 이 고통을 내가 안고 갑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탈북자들이 힘들 때 내가 선배 입장에서 또 어른 입장에서 그들이 희망 주고 용기를 주고 미래를 이렇게 꿈을 열어주는 그들과 같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 역시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직후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방북 시 김일성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의 말과 함께 1.1 사태가 좌경 극렬분자의 행동임을 시인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